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아침 6시 32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 자전거를 타고 제가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한 19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추석 황금 연휴 4일이 종료되고 오늘 새로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1970년 12월 7일에 그 당시에 동구권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비가 내린 가운데 무릎을 꿇고 나치 독일의 만행에 대하여 참회의 의미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7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분입니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그 해니까 2000년입니다.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신 공로가 있을 경우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게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의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듯이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께서는 1970년 12월 7일에 서독의 총리로서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서독의 전신인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또 폴란드인들에 대한 그러한 학살에 대하여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 사죄를 했습니다. 그것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폴란드인들의 그런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 사죄를 한 그 사진, 그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을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바로 1970년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이면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의 발발일이기도 한데요.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1941년 12월 7일에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됐던 그 사건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그게 1941년 12월 7일인데요.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1970년 12월 7일에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만행에 대하여 참회를 했었던 겁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면서도 그 이후의 태도가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정말 전 세계인의 공분, 전 세계인이라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피해를 당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그런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참회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참회의 사죄의 그러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우리 8월 15일 해방 광복 그 기념일에 그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 야스쿠니 신사라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이 묻혀 있는 거기 신사에 가서 뭐 공물을 뭐 바쳤다, 뭐 조문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벤트로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2차 세계대전의 피해 국가들에게 계속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본의 태도와 독일의 태도는 너무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13년생이고 199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9년 동안 사셨는데요. 그분은 독일이 뭐 3인당, 자민당, 기민당 여러 당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회당입니다. 사회민주당, 즉 3인당의 당수, 총수, 즉 총재를 했었던 거죠. 원래 이제 의원 내각제라는 게 다수당의 수반이 정부의 수반을 맡는 게 의원 내각제의 기본인데요. 그 당시에 1970년에 그 전에 그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출생 자체는 사생아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 그 전 서독 총리는 성이 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성이 어머니의 계부의 성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성을 딴 거죠. 외할아버지 성을 땄다라는 것 자체가 사생아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는데요. 여하튼 사생아로 태어나셨지만은 계속 이제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운동 정치 활동에 투신을 했고, 사회주의와 나치, 독일의 그 히틀러의 나치는 서로 반대되다 보니까 나치의 탄압을 엄청나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노르웨이 또 스웨덴 이쪽으로 가서 그쪽에서도 그 망명 활동, 망명 생활하면서 계속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고, 나중에 서독으로 잠입해가지고 노르웨이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 펼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3인당의 당수가 됐었고, 1970년 총선거에서 3인당은 2위를 했습니다. 1위는 기민당이 했었고, 근데 2위를 했던 3인당이 그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가지고 과반을 확보를 못했던 1위 정당인 기민당을 누르고 정권을 획득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속해 있던 3인당은 2위를 했던 정당인데,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연정이라고 하죠. 연정을 구성함으로써 1위를 했지만 과반을 획득 못한 기민당을 누르고 정권을 획득해서 3인당의 총수였던 빌리 브란트가 이제 독일의, 즉 서독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동구권 국가들, 즉 동독을 포함해서 소련, 그 다음에 동유럽의 그 공산 국가들과의 계속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었습니다. 유화 정책을 펼쳤던 거죠. 그 빌리 브란트의 전 총리인 아데나우어 전 서독 총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자세로 동구권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되면서부터는 총리 재임 기간은 1969년 10월부터 1974년 5월입니다. 1969년 10월부터 1974년 5월까지 약 4년 반 정도 서독의 총리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부터는 동유럽 국가들, 동독이든 소련이든 기타 동유럽의 소련 위성 국가들에 대하여 유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된 지 한 석 달이 된 시점인 1970년 1월에는 서독의 총리로는 최초로 동독의 총리와 정상회담까지 합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정상인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그 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요. 그 빌리 브란트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 쪽은 소련이 점령했고 서독 쪽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공동 점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를린은 동독에 있는 땅이긴 하지만은 한 나라 독일의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동베를린은 소련이 점령하고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공동 점령하는, 그래서 베를린은 동독에 있어서 서독 입장에서는 섬과 같은 땅이 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의 분단 체제인데요. 89년에 이제 브란덴부르크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는 드디어 독일이 통일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국가로서 독일은 좀 힘든 과정이 많긴 했었습니다만은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이뤘었던 거고, 서독과 이제 동독이 분리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하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 연도로부터 25년이 지난 1970년에는 이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계속 동유럽과 화해의 제스처, 유화 정책을 펼친 총리로 이름이 남게 됐고요. 1970년 1월에 서독 총리로는 최초로 동독의 정상과 동서독 정상회의를 성사시켰고, 또 12월 7일에는 드디어 12월 7일에는 폴란드를 방문해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그 2차 세계대전 전몰자들의 위령탑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었던 거죠. 그것을 일명 바르샤바 무릎 꿇기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빌리 브란트가 1970년 12월 7일에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폴란드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나치의 점령군들이 다시 폴란드를 방문해서 폴란드를 또 점령하려고 하는 거냐,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빌리 브란트의 폴란드 방문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바르샤바 그 위령탑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털썩 꿇고 사죄의 눈물을 흘리면서 독일 나치의 만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니까,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하니까 폴란드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과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리 브란트 스스로도 독일 나치, 즉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 나치의 탄압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 나치의 소속이 아니었다. 나치와 반대되는 나치의 탄압을 받았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빌리 브란트가 참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독일 서독의 총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첨예하게 냉전구도를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에 자유진영 서독의 총리로서 총리 지위에서 이제 과거 독일의 나치의 만행에 대하여 사과를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인들은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과를 했다 하면서 그 전에 그 빌리 브란트의 폴란드 방문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그러한 그 입장이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것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덜썩 꿇고 사죄하는 그 빌리 브란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야, 진짜 독일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사회민주당의 총수로서 1969년 10월부터 1974년 5월까지 독일의 수상을 했던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고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 무릎 꿇기가 1970년 12월 7일에 있었고 그 이듬해인 1971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 또 그 이듬해인 1972년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까? 바로 미넨 올림픽, 독일의 미넨 올림픽에 피해 올림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총리를 하던 그 시절에 1969년 10월부터 1974년 5월까지 서독의 총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총리 재임 시절에 바로 1972년 독일의 미넨 올림픽에서 피해 올림픽이 열려버렸던 겁니다. 피해 올림픽, 미넨 올림픽 다 아실 겁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피로 얼룩진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됐던 그 사건이 피해 올림픽인 미넨 올림픽인데요. 그 미넨 올림픽에서 이슬람의 무장단체, 좌익 계열의 이슬람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미넨 올림픽 선수촌에 침투해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그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들 200여 명을 석방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인질극을 벌였던 거죠. 그 과정에서 총 11명의 이스라엘 선수, 코치, 심판이 사망을 했고 그 무장단체 요원도 5명이 사망했고 독일 그 미넨 경찰도 1명이 사망해서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됐던 독일 미넨 올림픽의 참사가 바로 1972년에 열렸는데요. 34시간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갖고 경기가 다시 재개돼서 경기가 마무리됐던 게 독일의 미넨 올림픽입니다. 그 미넨 올림픽도 바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 시절에 발생됐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그 사건 이후에 독일이 공식적으로 피해 올림픽이 된 미넨 올림픽에 대하여 사과를 하진 않았었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일입니다. 오늘이 9월 13일인데요. 지난 9월 5일이 바로 미넨 올림픽 참사 50주년이었습니다. 1972년 9월 5일에 그 테러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2년 9월 5일 며칠 안 됐죠. 8일 전이죠. 8일 전이 미넨 올림픽 참사 50주년이었고 그때 독일의
현재 대통령, 독일 대통령이 그 테러 이후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그 이스라엘 희생자 11명의 유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 피해 보상금에 대하여 2,8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우리 돈으로 한 378억 정도 된답니다. 우리 돈으로 한 378억 정도를 이스라엘 선수 희생자 11명의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 유로 피해 배상금, 그 배상금으로 2,8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 2,000만 유로는 독일 연방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0만 유로는 바이에른 주 정부와 미넨시가 공동으로 800만 유로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으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으면서 사죄를 해서, 정말 독일은 반성하는구나, 참회하는구나,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하는구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전 세계 언론에 보여줬던, 전 세계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그 이벤트가 바로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였는데요. 그로 인해 이듬해인 1971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이듬해인 1972년 9월 5일에는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미넨 올림픽에서 테러가 발생이 돼서, 미넨 올림픽은 독일이 이제 1936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했고, 우리 송기정 선생께서 올림픽 금메달,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셨었는데요.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베를린 올림픽으로부터 36년이 지난 1972년에 미넨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그동안 독일은 달라졌다, 나치 독일의 그러한 만행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참여하고 다시 거듭 태어났다, 그리고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해서 세계적인 선진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독일의 미넨 올림픽인데요. 미넨 올림픽에서 그 참상, 테러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러한 꿈이 물거품이 돼버린 게 바로 1972년 미넨 올림픽인데요. 그 미넨 올림픽 당시에 바로 또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총리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 G5 재무장관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이렇게 해서 G5 재무장관 회의가 처음 열렸었던 게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인데요. 그게 나중에 확대 개편된 게 G7 정상회의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거기서 G라는 것은 그룹입니다. 7개 선진국 그룹이다 이런 뜻이죠. G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7개 선진국 그룹 G7 회의로 그게 나중에 확대 개편되는데, 거기에 이제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뒤로 러시아도 참여를 했는데, 러시아가 2004년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함에 따라 러시아를 퇴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G8이 됐다가 다시 G7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G7 하면 그룹 7인데요. 선진 7개국 모임인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나라에 속하는, 선진국 클럽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추석 황금 연휴 4일이 끝나고 첫 출근이실 텐데요. 보람차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이번에는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